네, 더불어민주당이 아마도 오늘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볼 텐데요.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장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낼지 아니면 탄핵 소추안을 낼지 아직은 좀 미지수이긴 한데요. 그 안 중에 네, 어떤 것이 되든지 둘 다 무조건 반대다 이런 입장인가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정신은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음.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든 아니면 또 정치적 책임이든 음. 이 책임은 이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것인데 음.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음.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탄핵 소추라는 것은 위헌 또는 위법, 직무집행에 있어서 저는 위법 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네, 것인데 네, 네.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고 국정조사를 해보기 전에 탄핵 소추안부터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그냥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의 연장선인데 그럼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 전부터도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말은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저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조직의 개혁이나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불만이 있고 이상민 장관이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상실시키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해임시켜서 공백 상태를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던 여러 경찰에 대한 그런 개혁 과제들 이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깔려 있어서 계속 이상민 장관에만 콕 찍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국민의 그 안전을 그러니까 우선에서 챙겨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책임질 사람들이 가려지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과 지휘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찰에 대한 정책 과제들 이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했던 부분 또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핵심 정책 과제로 들고 나오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민주당은 싫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의 개혁 과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 긴급회의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 있잖아요.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 전부터 네.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부 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 조직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이나 예결이나 다른 데서 계속 논의가 됐고 저희들은 정부 조직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니까요. 그것은 네.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 민주당이 오늘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오늘 발의를 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입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났지만 뭐 예.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보이콧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뭐 탄핵소추든 해임 건의든 강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그때는 저희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저렇게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그냥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속내를 드러낸 이상 저희도 보이콧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할 경우에는 저희는 보이콧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당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과도 좀 이야기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뭐 지도부가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뭐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당과 소통해서 어떤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또 어떤 거고 연결이 되었냐면 예산안 처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민주당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할 거라고 그렇게 그 확신하세요, 의원님?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감액 심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네. 어제까지도 감액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해온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 57조에 보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증액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정무위하고 국토위에서 정부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했는데 예결해서 그걸 다시 논의해서 다시 증액하거나 원상복귀 시킨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예결이 증액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일방적인 처리도 절차가 잘못됐지만 우리가 예결해서 증액하는 상임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매우 무용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어서 감액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계속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방적인 처리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삭감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일단 시사를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그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니까 우리는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다 다시 살리거나 증액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감액은 우리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액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해오는 법안이든 무엇이든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감액만 의결된 그 수정안의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1차 시나리오는 12월 2일에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 어떤 안이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되고 동시에 예산안이 표결 처리되는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뭐 이야기한 것처럼 삭감 예산을 단독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2월 1일이나 2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뒤로 미뤄질 거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만 뭐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선은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쭉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국회 관행, 서로 예산 항목에 또 증액 감액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있지만 합의 없이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그와 같이 뭐 무리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인가 이날로 일단 끝나잖아요. 100일로 네네.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든 싫든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임시회 소집과 예. 이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든 그 탄핵 소추안, 특히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12월 한 달 내내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탄핵 소추안이나 해임 건의안이 12월 한 달 내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한 달 내내 쟁점을 삼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행해서 밀어붙인다면 국정조사의 명분은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요. 그 기간 내내 국정조사도 결국 공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공전이 말씀. 되거나 진실 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정쟁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맨 처음 목적부터가 예. 그러한 정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제 이제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예. 전체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치고요. 네. 지금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회의는 좀 했습니까?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가 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의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송법이든 예. 뭐 양국관리법이든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미 169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방송법을 개정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언론 노조의 손 아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송법을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던 취지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사회권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법안 상정과 처리에 있어서 키는 위원장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기한은 며칠 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본회의 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거부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난감한 부분이 이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양곡관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서 넘겨 표결 처리한다면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부의 짐을 지우거나 국민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법안들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법안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목적은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아무리 합법을 가장하지만 결국은 지금 불법의 영역에 있는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합법으로 가장해서 보장해 주자는 법이고 양국관리법도 그렇게 남는 쌀을 모두 다 국가에서 전량 매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농업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법안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쪽출된 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법안이니까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이거 좀 화물연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 네, 네. 그러니까 파업 사태까지 왔고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이 된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네. 국회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특위에서 회의 딱 한 번 했다면서요. 그다음에 논의 진척된 거 하나도 없고. 민생특위에서 논의하다가 결국 막혀 있습니다만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예. 처음에 그리고 화물연대도 처음에는 3년 지금 유예를 한시법 이것을 유예를 연장을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는 품목을 조금 확대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 유예 기간 자체를 없애고 그냥 영구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 중에 갑자기 이렇게 파업을 하고 파업 중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 국회가 논의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요. 그 민생특위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여야가 합의로만 처리할 수 있고 다수결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물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왔었고 조율이 되지 않고 특위만 계속 연다고 해서 진전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끼리 조율을 하다가 사실은 민생특위에서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